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희정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양주 해암사지 출토 불상 연구 실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전기에 걸친 약 200년간 가장 중요한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양주 해암사에 대해서는 불교 사상이나 신앙의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불교사에서의 위상, 나홍 화상의 역할, 회암사의 창건과 중창, 폐사에 집중된 연구이며 미술사의 측면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검토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미술사적 접근을 어렵게 한 것은 불상이나 보살상과 같은 중요한 예배 대상이나 그와 관련된 유물들이 발굴된 것이 적다는 점에 따른 것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적 측면에서 회암사의 연구는 사찰의 규모, 각 건물지의 비정, 부도, 도자 파편, 잡상을 포함한 다양한 조상들, 범자가 새겨진 기와에 중점을 둬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주제와 연구가 없고 회암사의 유적과 유물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은 불상을 포함한 예배상과 불구나 의식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대의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암사에 대형 예배 대상으로서 불상이 안치되지 않았을 리가 없지만 현재 발굴을 통해서 알려진 불상은 소형의 금동불과 석조 불상 파편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찰 회암사의 불교 조각을 검토하는 것은 회암사 전체 규모와 조선전기 회암사의 위상에 비하면 대단히 부분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발굴이 이루어지고 불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일부 불상편을 통해서라도 회암사의 불교 조각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교 사원에서 핵심은 역시 불상을 비롯한 예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회암사지 출토 불상들을 한번 살펴보고 재료를 검토한 후 제작 시기를 비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12차례라고 알고 있는데요. 12차례에 걸쳐서 발굴된 회암사지의 규모와 전성기의 사세에 비하면 충분히 그와 관련되는 기록이 있을 법도 한데 창건과 폐사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돼서 어느 정도 유명한 사찰로 알려져 있었으리라는 점은 동국 여지승랑 권 12, 1174년 금나라의 사신이 회암사를 다녀갔다는 기록으로 짐작을 할 정도입니다. 또한 선조 28년 1595년에 회암사 예터에 큰 종이 있는데 또한 불에 탔으나 전체는 건재하며 그 무게는 이 종보다 갑절이 된다고 합니다. 라고 아랬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임진왜란, 바로 이 기사가 나오기 직전에 임진왜란 이전에 폐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12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 존속했다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아마도 조선 전기가 가장 사세가 확장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고려 말기에도 회암사는 매우 중요한 사찰이었고요. 1372년에 나홍이 공민왕의 명을 받아서 지공의 사리탑을 건립하고 1374년에는 266칸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로 중창불사를 벌였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건물 규모가 얼마나 불교 미술의 가치와 수준을 대변하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2세기 천보산 회암사 수조기에서 크고 웅장한 회암사의 당시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기록을 남겼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은 물론 매우 크지만 유물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불상편은 불두파편 3기, 불신부파편이 일부 남아있을 뿐 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불두가 지금 보시는 것인데 23.2cm에 불과하여 대개 소형만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고요. 발굴로 확인된 불상들은 그 건물 유교에 비하면 현격하게 적은 크기이며 적어도 2세기 남긴 기록 속의 대물은 아닙니다. 그는 4m가 넘는 불상이 7구나 있었다고 했지만 불행히도 그의 기록을 증명해주는 불상이나 보살상편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언급한 불상들이 언제 조성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회암사가 중창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늦어도 14세기에 있었다라는 것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발굴된 불상편들의 발견 위치 역시 각기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파손돼서 각기 다른 곳에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가장 큰 편에 속하는 불상의 두 분은 건물 유구 8단지에서, 상체는 6단지에서, 하체는 서승단지 북쪽 석초 아래에서 발견되어 각기 흐트러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불두는 8단지 나한전지에서 발견이 됐고, 다른 불두는 역시 7, 8단지 나한전지 남쪽 월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두부의 크기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얼굴 생김새도 유사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한 구는 나발이 명확하고 다른 한 구는 민머리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비록 잔편에 불과하지만 발견된 불신들은 손 부분이 명확한 편인데 두 손을 결과부자한 네,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부자한 그 다리 위에다 포개고 있는 유형과 손 위에 약합을 올린 유형입니다. 이들 불신 판편들이 대개 10cm 내외인 점을 보면 단독 예배상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작은 불상들을 한 곳에 모아서 안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신의 체구와 두 다리, 손은 좀 투박한 편이고 각선 역시 섬세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수종사에서 발견된 금동불처럼 머리가 신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조각이었을 가능성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매우 드물게 맞춰지는 편입니다. 불신 파편이 발견된 장소 역시 여러 곳에 흩어져서 발굴되었습니다. 명상을 하는 선정인의 수인이 명확한 불신편은 7, 8단지 나한전지 북서쪽 기단 밖에서 굵게 표현된 대의 앞섭이 사선으로 가로지는 불신편은 7단지의 기타 건물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선정인의 두 손과 통견의 대의 그리고 승기지까지 표현된 불신편은 7, 8단지 서기료지 남쪽 기단부와 6단지 서승당지 내부에서 발견됐는데 두 부분이 마침 합체가 되는 것으로 미뤘을 때 불상 파괴 뒤에 훼손된 신체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 유기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약합을 두 손 위에 올려놓은 부분은 6단지 동쪽 서축단에서 발견됐으므로 불신편들은 6단지에서 8단지에 걸쳐 흩어져 있었고 크기를 보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6단지 보강전지 남서쪽 기단 박석 상부에서 수습된 석조 대자의 폭이 24cm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규모의 대자가 위의 불신 대자로 적합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자가 발견된 위치도 거리는 있지만 불신편이 발견된 곳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처럼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부자한 무릎 한쪽이 그래도 잘 남아있는 지금 보시는 이런 불신으로 본다면 이 폭이 13.1cm인데 왼쪽 무릎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대략 15cm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대자 위에 안치했을 때 양쪽으로 약 4cm 정도 공간이 남으면 아마도 불신과 대자의 비례가 적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작은 구멍은 광배를 꽂았던 구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규모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들 파손된 신체 파편들이 크기와 형태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한 곳에 안치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견된 파편의 수량이 적어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크기의 조각상들을 각기 따로 보관하지는 않았겠지만 같은 공간에 모셔두었다고 하기도 그 증거는 사실 부족한 편이고 석상이라는 특징상 당연히 개인의 호주물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 불신편들이 현재 상태로는 불신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박물관이나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간행된 도록에는 모두 석조 불좌상 혹은 불상편이라고 쓰고 벽면을 장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신은 어깨와 다리 일부만 남아있거나 신체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벽면을 장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벽면에 부착했다고 볼 정도로 납작한 조형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천불정 같은 공간에 모셨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발견된 조각편이 적습니다. 게다가 현재 남아있는 부분에 보이는 대의의 처리법이나 수입만으로는 이 신체편들이
불상이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익숙한 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제 창녕사 나한전들이죠. 나한전에 있었던 상들이죠. 조선시대 나한전에 모셔진 이와 같은 소형의 나한상들도 대의 자체는 비슷하게 처리한 경우들이 있고 선정인의 수인이나 약합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부가 있어야 사실상 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두부는 육괴와 나발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상의 두부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불신의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파편의 형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재료의 측면에서는 육안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재를 다루는데 굳이 불두에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불두 파편이 좀 더 석재의 질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불두와 불신편들은 사암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균일한 석질로 인해서 응회암이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이유는 적어도 현재까지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조불상 중에 이처럼 희고 고운 입자로 이루어진 석질의 조각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 회암사지 출토 불두와 비교할 만한 가장 가까운 예는 발해에서 발견된 이불병자상입니다. 본 발표자가 2003년에 조사한 바로는 발해 상경성에서 수습한 이불병자상도 희고 고운 석질의 작은 돌 입자가 섞이지도 않고 석재 자체에 점이나 선으로 이루어진 무늬도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도 이불병자상이 화산재 퇴적층에서 나오는 응회암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석재는 비교적 무른 편이어서 화가암재 불상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암사지 불두편들은 발해 이불병자상과 유사한 재료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진 퇴적암인 응회암은 지금 보시는 것들인데 용결 응회암이라고도 하는데 다공질입니다. 즉 구멍이 많기 때문에 불두의 재료가 응회암일까라는 의심이 조금 듭니다. 이와 비슷한 재료로 그 외에 이제 퇴적암은 지금 여러 가지 돌의 종류를 가지고 와봤는데 아마 한눈에도 그다지 별로 비슷하게 보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나마 이제 불상과 비슷한 것이 여기 보시는 사암, 이암, 셰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불신의 파편과 불두를 보면 석질이 매우 곱습니다. 암석의 입자가 곱고 치밀하여 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불순물이나 성질이 다른 입자가 전혀 섞여 있지 않고 색도 일정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고르고 치밀한 암질에 굵기가 다르거나 색이 다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석조불두 암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면 암석이 75% 이상인 유리질 응회암과 마그마 결정이 굳어진 결정 응회암, 기존 암석편이 굳어진 석질 응회암 등이 그나마 조금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래쪽이 현재는 이제 폐광이 됐는데 안산 대부광산의 퇴적암층이고 위에 보시는 것이 그쪽에서 나온 거기서 나온 요것이 응회암질 사암입니다. 근데 요것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암인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암제 불상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일 것입니다. 전부 다 낯이 익으시겠지만 둘 다 통일신라 때의 것이고 경북대에 있고 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석질을 보시면 과연 이것을 사암이라고 해도 좋을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고령석이라고 하는 암석입니다. 고령석은 도자기의 재료인 너무나 잘 아시는 고령토의 주 성분으로 알려졌고 현대에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광물입니다. 장석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고령토 혹은 고령석은 수분을 포함한 알미늄, 규산염 계열의 광물로서 점토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색은 불순물이 없을 때 흰색을 띠고 회백색, 다망색도 있습니다. 해남, 밀양, 고령, 여주, 충북, 영동에 광상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것은 역시 폐광이 되어 있지만 안양 삼성사안의 장석이고요. 이쪽은 한북, 경성, 생기령 광사에서 나온 고령석입니다. 그나마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고령석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재로 쓰이기도 했고 고릉석이라고도 썼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면 곱고 균일한 암질, 아이보리빛이 도는 석재의 색, 선이나 다른 광물 입자 혹은 기포 같은 것들이 섞이지 않아서 무늬가 형성되지 않은 점 등에서 매우 비슷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박물관에서 비파괴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그냥 지적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상의 조성 시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억굴 숭유를 나라의 기치로 삼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회엄사의 위상은 그다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조선 초기에는 고려 말의 위상을 이어나갔고 억굴 정책을 편 왕들조차 회엄사에 행차하거나 후원을 해서 왕실 원찰로 기능했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 때부터 명종 때까지 억굴책이 강화되는 중에도 회엄사에 대한 지원과 또 관련 불사는 종종 진행됐는데 우선 세조의비 정의왕후가 성종 3년에 대대적으로 중건한 점, 중종비 문정왕후가 불교 정책을 펴면서 성교 양종, 승과 도척제를 부활시키면서 회암사도 전국 제1의 수선도량으로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의 과도한 불교 정책으로 이 본문 중에 발표문에 보시면 명종 21년 사건을 썼는데요. 그때 멀지 않은 그런 유생들이 파괴하려고 했다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서 멀지 않은 시점에 회암사가 폐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두 및 불신의 조성 시기와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회령대군의 불사입니다. 특히 이거는 현지에서 사지를 발굴했을 때 청자가 드물게 발견되고 주로 분청사기, 백자 파편이 나오고 많은 기화편이 조선시대 것으로 비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회암사의 주요 활용은 조선 전기에 집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기강을 세우려고 했던 조선 전기 왕실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된 용문이기와 공학문이기와 청기화 등이 발견되는 점, 그리고 나홍의 중창과 회엄사의 위상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고려의 유적과 유물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 발굴된 유물로 보면 조선 전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특히 기와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조선 전기 것들이 많아서 역시 회암사의 여러 유물들에 대한 편견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회암사지 건물지에서 발견된 수키화와 암기화 중에는 특별히 명문이 양각으로 새겨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여기 있죠.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룡대군이 쓰인 기와들이 있습니다. 범자를 가운데에다가 크게 새기고 주위에 효룡대군을 쓴 이 기와들은 대체로 1434년, 1436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불심이 깊은 효룡대군이 억불숭유의 기조 아래서도 다양한 불사를 했는데 1408년에 유점사를 중건한 일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법회를 했고 세조 때인 1462년에는 회암사에서 사리분신의 이적을 목격한 것을 기념해서 흥천사종을 주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흥천사종인데요. 이명대군, 영흥대군과 함께 도제조로서 종의 조조를 총괄했던 효룡대군은 회암사를 원찰로 삼아서 왕래하며 제를 베풀었는데 세종조부터 세조 때까지 한결같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효룡대군이 이 회암사를 중창할 때 성균관과 집현전에서 중수를 금하라는 상소를 올리는 등 반발이 심했지만 세종이 대비의 원불이 걸려있는 곳이라면서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도 또한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과 함께 회암사지 에서 발굴된 기와의 제작 연도들을 보면 효룡대군을 통한 왕실의 불사는 계속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수조기에 보이는 2세계 수조기에서 회암사에 높이 15척의 불상 7구, 10척의 관음상이 있었다라고 썼지만 이 모근집이 간행된 연대랑 기록을 놓고 봤을 때 효룡대군이 이런 불사를 할 때 여전히 이 7구의 불상, 한 구의 관음상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홍이 중창할 당시에는 이 불상들이 계속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혹은 나홍 자신이 거대한 2세계 수조기에 나오는 불상 조성을 주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차례에 걸친 발굴에서 이 정도의 규모를 연상하게 하는 대형 불상이나 보살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불상들은 명종 21년부터 선조 28년 사이에 회암사가 폐사될 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형체조차 찾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엄사의 불상이 2세기 있었을 당시 그리고 이 시기까지 매우 거대한 거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적어도 그것이 그 상들이 조선 전기까지 회엄사의 중심 예배상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효룡대군이 다양한 불사를 회암사에서 했을 때는 그 거상들이 있었던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소형의 석불을 집중적으로 안치하는 정도로 소극적인 불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막대한 기와 불사와 잡상, 대대적인 건물의 중창, 석종 건립과 함께 소형의 석불 조성도 효룡대군이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파편이 너무 적어서 양식적 분석을 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지만 적어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1333년 고려의 그 불상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17세기의 그 강릉에서 나온 그 보살상입니다. 현재 춘천박물관에 있는데 이 얼굴들을 보면 얼굴이 이쪽이 좀 더 갸름하고 약간 그 직사각형에 가까운 얼굴형인데 비해서 이쪽이 좀 더 둥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려 쪽에는 조금 가깝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히려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경주 왕룡사원 그 목조 아미타불자상 수국사는 이제 뭐 편연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수국사 해인사 원당함에 보시는 이 불상들의 조선 초기 15세기경의 그 불상들과 눈 그다음에 코 작은 입 약간 넓적한 그 뺨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점이 보이고 있어서 효룡대군대의 이 상들을 이 석조불두 지금 남아있는 석조불두를 조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비록 효룡대군 본인이 직접 발언하고 조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왕실 종친의 후원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선초의 가장 중요한 불교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양주 회암사는 현재 밝혀진 유구만 보더라도 광대한 사역에 위험 있는 건축물로 가득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조가 퇴위 후에 머물렀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회암사를 겨냥한 유신들의 억불 상소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그것이 이제 선조 때까지는 조금 이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회암사의 사세와 위상은 부침을 거듭했지만 사원에 대한 왕실의 지원은 조선 전기에도 여전히 고려 말에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세기 남긴 기록에 따르면 15척 크기의 불상과 10척의 관음상이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 상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마도 유생들의 반발로 인해서 파괴될 때 그 강도가 집중적으로 그쪽에 강하게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 큰 거상들이 남아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작은 불두편과 불신편만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형의 불상들이 이미 중요 정각에 봉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룡대군이 그 대형 예배상으로서의 불상을 제외한 기와나 부도 건립 그리고 이와 같은 소형 석불들을 봉헌하는 식으로 불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조 불두편의 재료는 기존의 응회함과 사함의 그 추정설에다가 하나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고령석 같은 새로운 재료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재료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그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합니다. 양주 회암사에 이어진 왕실의 지원과 종친의 불사, 다른 왕실 불사와의 비교에 대해서도 좀 더 후속의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